제가 얼마 전에 모 연수원에서 교육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그때 찍어 온 건데요. 여기서 하는 게 낫겠죠. 제가 앞에 뭘 두고 하는 게 어색하다 보니까 가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좀 얘기 드릴게요. 제가 모 연수원에서 1박 2일 교육을 진행하려고 이제 1박 교육을 끝내고 숙소를 마련해 주셔서 그 숙소를 이제 올라갔는데요. 제 숙소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딱 문이 열리자마자 포스터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포스터를 자세히 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연수원에서 걸려놓은 포스터입니다. 대한민국 3대 마요, 참치 마요, 치킨 마요 뭐였을까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강사들을 불러서 강의를 하는 연수원에서 이렇게 적어놨다는 걸 보고 제가 살짝 웃은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연수원은 회사에 오는 수강생들이 가장 교육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조차 강사들이 말 길게 해서 사람들이 좀 재미없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좀 더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찾아왔으니까요. 거기에서 좀 착안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파트도 한번 2개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큰 의미가 뭐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쭉 하나의 흐름으로 갈 거니까요. 첫 번째는 이제 들리는 스피치라고 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스피치를 하실 때 설득이나 제안이 좀 먹힐까 요거를 한번 제시 드리려고 이렇게 해왔고요. 그 다음에 그걸 떠나서 제안이 참 구조적으로 괜찮았는데 안 될 때도 있고 논리적으로는 빈약했는데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끌리는 스피치는 뭘까 해서 2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들리는 스피치 부분은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설득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2번째는 이 방어 기제를 없애려면 어떤 구조로 얘기를 드려야 괜찮을까? 3번째는 카피라이팅에 꼭 국한된 건 아니지만 뭔가를 설명할 때, 컨셉을 설명하거나 할 때 어떻게 좀 풀어나가면 잘 와닿을까? 이걸 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에 앞서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앞에서 저 혼자만 얘기를 할 거니까요. 그 전에 우리 선생님들의 얘기를 뭘 들어보고 싶냐면 내가 오늘 강의의 어떻게 보면 주제가 광고주나 고객사한테 이렇게 얘기해라잖아요. 잘 얘기해라잖아요. 더 궁극적으로는. 근데 우리도 여기서 잘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잘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그게 내 마음처럼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한 가지씩 있으실 텐데 제가 어느 업종을 가든 이걸 여쭤보면요. 어떠세요 선생님? 이렇게 짚어서 여쭤보더라도 꼭 웃으시면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부끄러운 듯이. 그래서 제가 그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익명 패들렛을 열어드립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그만 쓰세요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써주세요. 이거 QR 한번 읽어볼까요? 핸드폰으로요. 너무 힐나는 마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로 어떤 힘듦이 있다 이렇게 한마디씩만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광고주나 고객사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난 뭐가 힘들다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면 AMPM 글로벌이라는 창 뜰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운데 아래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요. 편하게 적어주시면 익명으로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광고주나 고객사와 소통하면서 나도 잘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럴 때 힘들다. 솔직하지만 이제 모두가 보는 곳이니까 그런 거 정도만 감안하셔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못 찍으신 분은 없는 것 같죠? 네, 찍어주시고요. 우리 창을 실시간으로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분이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상대가 진행하려는 의도가 없을 때 너네 회사 거 해주려는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진행하려는 의지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설득을 하고 싶은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준비한 내용은 줄줄 나오는데 광고주분께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시고 그게 내가 모르는 내용일 때 이럴 수 있죠. 미리 짜여진 영업 방식으로 하다가 임기응변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있습니다. 말을 듣질 않아요. 제 얘기 안 들으려고 해요. 제가 아무리 스피치 잘 구성해서 가도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파워갑의 마인드. 이거 어불불문하고 꼭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걸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지금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이렇게 꽉 차니까 이제 그만 쓰고 제 얘기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고요. 드리고 싶은 제안이나 말씀드리고 싶은 인사이트가 정말 많은데 문장으로 정리가 안 됩니다. 중요할 때 일십을 하십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돌리자마자 효율 왜 안 나오냐고 할 때가 있다. 시간도 얼마 안 지났는데 왜 안 돼요? 뭐 무슨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저희가 의리라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대화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모 회사에서 강의를 하고 나서 이제 보통은 갑사를 대할 때 제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떤 분께서 이제 오시더니 강사님 제가 강의는 정말 잘 들었는데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한 통을 딱 보여주셨어요. 봤더니 시간 찍힌 게 오전 12시 47분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오타도 있고 술을 드신 것 같은데 그 앞전에는 막 우리가 업무적으로 문자가 오고 가다가요. 새벽에 갑자기 뭐라고 왔냐면 내가 웃음냐? 이렇게 온 거예요. 본인이 이제 어떤 한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이걸 가지고 이제 사적으로 이거 갑질 아닙니까 하시는데 맞죠, 그 정도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정리해서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고민을 하셨는데 비슷한 고민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이렇게 막혀있는 느낌으로 응대를 받거나 하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거절을 연속으로 당하면 위축이 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실제로 우리 AMPM 글로벌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제가 이거는 이번 주까지 한번 열어놓을게요. 서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구나 한번 보실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도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왔거든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의 오늘 얘기를 듣기도 하겠지만 저 나름대로 우리 마케터분들은 어떤 소통의 어려움이 있을까를 10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경우 아닐까요? 예산을 명확히 말하지 않고 일단 진행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붙이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두 번째, 명확하게 정해지거나 자기가 제시하는 방향이 없는데 젊은 느낌이면 좋겠어요. 일단 좋은 건 다행이에요. 그죠? 튀는 거 싫고 무난한데 고급스럽고 전통적인데 현대적으로 이런 느낌인 거죠. 무리한 요구를 방향성 없이 할 때. 세 번째, 근거 없이 수정할 때. 그냥 느낌이 안 오는데 좀 더 다른 방안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니면 기술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혹은 과도한 매출 기대를 전제할 때. 이 정도는 당연히 나와야죠 라고 얘기를 할 때. 5개 정도 더 볼까요? 다른 부서 피드백을 그대로 전달만 할 때. 나는 이 부서랑 이쪽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괜찮은데 어디에서 뭐가 안 좋대요. 이렇게 건너서 본인의 의견이 없이 전달만 할 때. 7번째, 이전 대행사와 비교하며 압박할 때. 예전에 거기랑 했을 때 된다고 했는데요. 해줬는데요. 이 가격에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비교하며 압박할 때. 그럼 거기랑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8번째, 운영 현황을 체크하지도 않고 결과만 물을 때. 나왔었죠. 저번 주에 올렸잖아요. 왜 아직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9번째, 초기에 한 말과 전혀 다른 피드백을 줄 때. 그땐 그렇게 말했는데 막상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마지막으로 내 일정에 맞춰줘. 어쨌든 나 도와주기 위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갑자기 이랬어요. 오늘 중으로 뭐 될까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광고주와 커뮤니케이션, 고객사와 할 때 기본적인 그들의 어떤 입장이나 태도가 우리가 협업을 하고 긍정적이고 대등한 위치에서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은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왜 많냐면 그 괴롭히는 게 궁극적인 목적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이거 다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는 말들과 행동이지만 우리를 그냥 괴롭히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이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생각해 보면 대다수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해야 할 일들이 성과가 나오지 않거나 하면 따르는 책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광고주나 고객사는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불안함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커뮤니케이션을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이런 공격적인 태도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면 나아가서 이걸 할 때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광고주나 고객사가 하자는 대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너무나도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그들의 제안을 바꾸거나 방향을 좀 틀자는 설득이나 제안을 할 때는 엄청난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합니다. 자, 말 자체도요. 말씀설 얻을 득 이렇게 구조가 돼 있죠. 말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게 설득인데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얘가 나를 설득을 하네. 말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네. 상대방이 뭔가를 얻으면 나 뭐 잃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설득을 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전연령 타겟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고객사에서 피력을 했어요. 근데 마케터가 봤을 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집중으로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 하나에도 왜 굳이? 혹시 일을 줄이려고? 우리에게 좋은 점이 아니라 혹시 상대방의 좋은 점을 피력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뭔가 잃는 거 아니야? 내가 틀렸다고? 이런 심리적인 방어 기제도 작동을 하고요. 내가 일단 잃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을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바꾸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구조로 설득을 해야 이게 좀 더 효과적인가? 세 가지를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설득을 하실 때 상대방의 관점에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상대방의 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내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상대의 관점이라고 착각하는 나의 관점들이 참 많거든요. 그거 이따가 예시 한 번씩 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내 제안을 통해서 너 잃는 거 아니야. 내 이득 취하는 거야가 아니라 상대가 얻는 이득은 뭡니다를 구체화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거봐 내 말 들으니까 괜찮지? 이게 내 제안이야가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선택한 거고 좀 더 열려 있어 이 제안은. 그래서 너의 자유도가 있어. 이런 느낌을 주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쭉 한 번씩 펼쳐서 제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상대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 나의 관점 말하기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준비하면서부터 이게 가장 공들인 부분이라서 이건 내가 뭘 말하고 싶었던 거냐, 이거 굉장히 많이 고심한 거고 신경 쓴 부분이고 그래서 퀄리티가 괜찮을 겁니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나가버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돼요? 알겠는데 과정은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식의 결과가 도출이 됐다가 아니라 이 과정이 정말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는 사실 광고주나 고객사에게 와닿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이건 뭐예요? 그만큼 검증된 방식이니까 믿으셔도 됩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래서 결국 내부에서 많이 해봤으니까 돌리기 편한 구조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브랜드에 맞춘 그런 특징은 어디 갔어? 우리 브랜드에게 이게 왜 맞는지는 어디 갔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생각해?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앞서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해도 날카롭고 불안을 가지고 있다, 고객사는. 근데 설득을 하려고 할 때는 더군다나 더 날카롭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설득을 따라갔을 때 내가 어떤 손해를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날카롭게 볼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요즘 이게 가장 잘 먹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쉽게 가자는 건가? 일하기가 까다로워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우리만의 브랜드에 대한 고민은 어디 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장점을 어필하려고 한 말인데 이런 반발심이나 방어 기제를 불러일으키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좀 바꿔보면 좋을까 보면요. 포인트를 먼저 짚어보면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고객사에 대해서 먼저 시장조사나 브랜드조사 하시잖아요. 그럴 때 최근 변화, 목표, 이슈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한 사항을 하나 정리해서 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임의로 만들어 온 건데요.
지금 어떤 브랜드가 뭐 리뉴얼 직후인 만큼 어떤 상황인 만큼 요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막 구구절절하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제안드릴 어떤 소통드릴 어떤 것의 핵심, 관통 이유가 지금 이런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걸 이제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어떤 저의 제안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 조사를 한 만큼 이걸 바탕으로 이 브랜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그런 제안이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제안이요, 이런 상황이시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라서 제가 선택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개요 제시죠. 내가 스피치 혹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앞에서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방향으로 제시를 드리려고 합니다를 앞에 깔아놨으면요. 두 번째, 그 제안을 이제 통해서 상대 고객사나 아니면 광고주, 브랜드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최대한 명시해 주시는 게 좋은데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 논리적인 흐름을 설명해 주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처럼 맞춰줘라가 아니라 그 전에 있는 분석들을 통해서 이 정도가 예측됩니다. 그게 논리적이면 되거든요. 이게 모호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제가 스크립트를 하나 써왔는데 보면요. 이건 우리 마케팅 고객사와의 소통 관계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보고 상황입니다. 한번 볼게요. 저게 이렇게 뒷짐지고 돌아다니시는 분이요. 제가 우리 AMPM 글로벌 직급체계는 잘은 모르지만 상무님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상무님께서 잘들 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순찰을 도십니다. 점심 먹고. 그러다가 내가 딱 걸렸어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어깨를 치시면서 윤서 씨 뭐 잘하고 있어? 요즘에 그거 신경 쓰고 있잖아. 리뉴얼 건. 반응 어때? 기습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럼 이제 기습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다행히 어제 만나고 왔어요. 일하길 잘했다 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제 안 그래도 만나봤는데요. 굉장히 만족하고 있더라고요. 반응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응이 이래요. 뭐에 대해서 반응이 좋대? 전반적으로 톤 앤 매너가 굉장히 좋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왜 좋대? 뭐 귀찮게 하는 건 없고 물어보십니다. 딱히 요청 정도는 아니고요. 다음에도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이 언젠데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이고 물어봐요. 당황하기 시작하죠. 아직 저희 팀에서도 좀 정리 중이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도 흐름 잘 유지하면서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상사가 느끼는 어떤 답답함, 내가 얻고 싶은 대답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불확실한 대답을 들었을 때 신뢰가 가지 않고 불안감이 커지는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는 건데 이런 단어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전반적인, 긍정적, 다음에도 이 방향, 아직 이런 것들이죠. 혹은 기다려봐야 아마도 제가 말씀드렸죠. 안 그래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인데 모호한 표현들은요. 좋게 넘어가자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줍니다. 혹은 자신이 없는데 이 상황을 면피하려는 거구나. 그럼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걸 꼬치꼬치 물어봐서 끄집어낼 수밖에 없겠다. 더 공격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그럼 제시를 할 수가 있을까? 가장 먼저 피해야 될 표현은 이런 것들이죠. 결국에는 다시 물어봐서 다시 설명을 하게 만드는 표현들입니다. 전체적으로 효과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은요. 전체적이 뭐야? 어디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야? 검색률이야? 전환이야?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야? 이런 표현들. 기존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훨씬 얼마만큼 이런 표현들인 거죠. 비용, 시간, 뭐에 대해서. 세 번째, 이 방식으로 하면 유입량은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내가 제안하는 전체의 어떤 흐름을 말하는 건지 유입량이 분명히 늘어난다는 명확함은 주고 싶었는데 어느 정도. 그래서 결국에 늘어나는 건 나의 실적이고 내 브랜드가 얻는 실익이 그래서 뭔데 요거를 궁금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타겟에게 긍정적 인상을 심어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인상이라는 것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모호한 표현이죠. 어떤 방향의 긍정적인 인상인 건지, 뭐 트렌디하다는 인식을 준다는 건지, 뭐 프리미엄이라는 인식을 준다는 건지, 이런 것들 하나에서도 다 모호함을 가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뭔가 구조나 틀은 잘 짜여진 것 같은데 들어오는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제안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피해서 어떻게 좀 제시를 하면 좋을까 한번 보면요, 4가지의 순서로 제가 구성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타겟을 명확하게 누구에게 왜 효과가 있는지 제시를 할 때 당연히 이렇게들 하고 계시겠지만, 특히나 이런 타겟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스토리 중심에 반응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면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특히나 뭐 초반 구매 전환율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거는요, 작년 동일 예산 혹은 같은 업종 브랜드를 비교한 수치를 보여드리면 하면서 최대한 구체적인 논리의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도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이게 100% 정답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에 근거해서 이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게 굉장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경쟁사라고 하더라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불확실함은. 그 중에서 우리가 논리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이런 수치, 구체적인 수치를 도출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어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한번 쭉 이어서 보면 이런 흐름이 되는 거죠. 이 제안은 2030 여성 소비자를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사 SNS 채널 내 평균 클릭률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반응성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타겟이 누구고 왜 이들을 선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들에게 특히 초반에 구매 전환율이 뛰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요거 이제 3, 4번을 한번 같이 보면요. 그래서 작년 동일 예산으로 진행한 비사 사례랑 동종업계 이런 사례를 비춰봤을 때 귀사의 브랜드 특성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데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그거 복붙해서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장됩니다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그걸 귀사 브랜드 특성에 녹여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정제해서 진행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를 꼭 붙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예측 논리를 펼쳐주시는 거. 그래서 불확실성 속에서 최대한 확실함을 잡아주셔야 듣는 사람도 이거 우리 수주되기 전이니까 그냥 막 늘어놓는구나, 아니면 허황된 약속하는구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구체성을 잡아주시는 거. 그 다음은 이제 함께의 프레임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아마 한 번씩 보신 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제 무한도전이죠. 여기서 정준하 표정에 그렇구나 라는 말풍선이 붙어 있는데요. 아주 프레임에 관련돼서 무릎을 탁 칠 만한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자막의 힘이 대단하긴 하다. 정준하 표정만 보면 비속어라서 제가 가려놨는데요. 뭐라는 거야? 이건데 자막에 그렇구나 하니까 진짜 그렇게 보이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게 자막 4글자잖아요. 그렇구나. 이 4글자 하나로 우리가 이 상황을 해석하는 시선의 프레임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광고주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앞에 말로써 프레임을 잘 짜주면요, 광고주의 생각의 프레임이 그 안에 국한되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도 조금 바뀔 수 있거든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 이것도 먼저 이제 배드 예시부터 한번 보면요. 이 정도면 사실 진행 안 할 이유가 없으시긴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은 결국에 그래서 내가 이 대행사에게 끌려간다는 느낌. 내가 뭔가 실익을 챙기지 못하고 이들이 좋아하는 대로 해주는 거 아닌가? 판단 주도권을 뺏기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함께 선택한다는 프레임을 주는 게 좋다, 이 얘기를 뒤에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두 번째도 이어서 볼게요.
그 방식 아마 이전에 대행사에서도 해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효과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어떤 구조를 선사해 주는 거냐면요. 과거 선택을 깎아내리면서 그 과거에 그 고객사가 선택했던 그 방안과 지금 나를 대결 구도에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대결의 구도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방어 기제나 적대적인 태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말들 하나로서요. 세 번째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정답이긴 합니다. 답이긴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선택지를 아예 닫아버려서 내가 뭔가 자유도가 없이 이들의 말에 끌려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아니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도요. 어떻게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냐 보면요. 첫 번째 이제 선택의 여지를 열어주는 말들. 근데 선택의 여지를 왜 다들 열어주기를 좀 힘들어 하시냐면 이런 방안도 있으시고 제가 제안드리는 건 이거지만 더 넓게 좀 생각해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때요? 나중에 바꿔달라고 하거나 좀 다른 선택으로 하고 싶은데요. 나의 일이나 리소스가 좀 늘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 어떻게 선택의 여지를 열어주는 얘기할 수 있을까? 보면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담당자분 보시기에 좀 더 날카롭게 조정할 부분 있으면 바로 반영 가능합니다. 뭐가 다른 걸까 보면요. 방향을 제시한다는 게 다른 거거든요. 보시기에 수정할 방향 있으시면이 아니라 보시기에 어떤 쪽으로 좀 수정할 방향 있으시면 먼저 수정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요. 수정 방향을 얘기하더라도 내가 얘기하는 그 제시하는 방향 안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이끄는 거거든요. 시선에 대한 가이드를 주면서 선택지를 열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도 이어서 보면요. 저희는 이 방향이 가장 브랜드와 맞는다고 판단을 해서 제시를 드렸는데 대표님 기준에서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얘기를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브랜드의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프레임을 가둬둔 채로 이 안에서의 생각을 묻는 거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틀 가능성을 닫아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판단의 주체를 넘기는 것처럼 얘기하는 방법. 세 번째는 혹시 브랜드 톤앤무드에 맞게 좀 조정이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조율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수정할 부분 뭐가 있을까요? 전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가능한 범위를 제시하면서 톤앤무드에 맞게 그 정도의 조정을 넘겨주는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이런 얘기 안 하면 수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안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굳이 우리가 예상 못한 시기에 예상 못한 방향으로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한 부분에 이런 얘기를 먼저 꺼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업무를 쉽게 만드는 거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프레임을 짜면서도 선택의 여지를 넘겨주는 것처럼 느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단계적으로 일단 수용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뭔가를 받아들이려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이럴 때는요. 지금 모든 걸 결정해서 도장 찍고 이제 못 바꿔. 이게 아니고 제가 이런 논리 흐름으로 제시를 드렸는데도 불안하시다면 여지를 열어두는 거죠. 어떤 거냐면요. 우선 이 포맷으로 시작해서 추이 보시면서 중간중간 확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그때 맞춰서 조정도 가능하니까요. 한번 추이를 보시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는 요소거든요. 지속적으로 중간중간 어떻게 흐르는지 얘기 드리겠다. 특히나 고객사나 어떤 권한을 가진 우리 담당자일 경우에는 내가 이 모든 걸 알고 컨트롤하고 중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 방향으로 그냥 이끌면서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데 고객님께서 고객사에서 불안해하시니 중간중간에 잘 가고 있는지 확인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도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면 수정 가능합니다. 를 제시하는 거. 두 번째는요. 기본 뼈대는 저희가 이렇게 잡아봤고요. 포인트마다 조율해 나가면서
브랜드에 맞게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혹은 세부 조정 방향을 좀 열어두는 이 방법인데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렇게까지 중간에 왜 수정 가능하다고 왜 열어둬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리드리면 이게 귀찮아지는 일처럼 단기적으로 보이지만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하게 되는 일을 조금 더 나의 선택 안에, 컨트롤 안에 두는 방법이라는 거,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내가 제안하고 내가 설득의 방향을 이끄는 거지만 우리가 같이 선택한 방향으로 좀 프레임을 짜서 이렇게 제안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얘기를 드려봤고요. 그 다음엔 이겁니다. 이제 yes but so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기본적인 화법 중에 하나라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긍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할 말을 한다 이건데요.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산 더 줄일 수 없을까요? 화들짝 놀라죠. 그 예산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박을 하는 입장인 거죠, 내가. 그럴 때 다만 그냥 그 예산으로 불가능합니다 라는 반박을 바로 해버리면 어떻게 느낄까? 말풍선을 한번 보면요. 아까도 나온 것처럼 이전 대행사에서는 여기까지 해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정하는 부분이 뭐 귀찮아서 일을 축소하고 싶어서 이쪽에 그게 더 좋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혹은 정보 비대칭성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선생님들은 전문가니까 고객사에서도 선생님들에게 맡겼을 거고 아무래도 마케팅적으로는 정보가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의 말에 이끌려가면 손해를 보는 구조 아니야? 이런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한다는 건데요.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를 한번 보면요. 처음에 보면 무조건적으로 반박을 하면 마음의 자물쇠를 채운다.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다. 그렇다 그래서 끌려가기만 하면 우리도 이윤을 내야 되는 회사인데 우리의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용하되 이끌어가는 말의 방식을 띠는 게 중요하다 이건데요. yes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뭐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부분 인정이라고 해서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셔서 그거에 대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일반 CS에서도요. 고객님이 이제 블랙 컨슈머가 막 난리를 쳐요. 가가지고 불편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객님 어떤 일 때문에 그러세요? 막 얘기를 하면 1번 매뉴얼이 뭐냐면요. 고객님 입장에서 그러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됩니다. 이건데요. 그 말을 하시기를 이제 서비스직에 있는 분들 어려워하세요.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공감된다고 얘기를 할까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근데 그 말은 부분적인 인정이라서 저희가 죽을 줄 줬고 말이 다 맞습니다가 아니라 고객님 입장에서 상황을 들어보니 그렇게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건요. 모든 만인이 와서 그렇게 행동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고객님 입장에선 그러셨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마음의 문을 되게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업에서 한번 비춰보면 예산 효율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지금 브랜드 상황이 이러시다 보니까 특히나 좀 더 그런 니즈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브랜드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그 요약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캐치해서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줄여볼게요 이거 아니죠. 그 다음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내가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다만 뭐 초반에 노출량이 많아야 혹은 실제로 지난 어떤 사회에서 이렇게 하셨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말대로 따르세요가 아니라 현재처럼 좀 초반은 유지해 보시면서 아까 나온 제안 있죠. 하시면서 중간에 그래도 이건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시면 후반에 좀 효율 위주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떠실까요? 이런 식으로 일부 수용, 그쪽도 일부 수용, 나도 후반에 좀 바꿀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두는 일부 수용을 하셔야 이쪽도 내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이쪽 말대로만 흘러가네. 이런 방어 기제를 좀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yes 버스의 구조이고요. 실제로 이건 군 예시입니다. 여기서 이런 예시로 이제 쓰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수용은 말씀해주신 방향 중요한 부분이라서 사실 저희도 한번 고려해 봤는데요. 이거 뭐예요?
우리도 한번 해봤어. 그쪽으로 한번 고려해봤어.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 니즈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유, 이 짠돌이 이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좀 예민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맥락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공감의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는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건 무슨 느낌을 주냐면 그런 식으로 누구나 와도 좀 생각할 수 있다는 공감이 되는데 다만 상황상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어떻게 이 예산으로 그걸 해달라고 해가 아니라 그 정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 상황상으로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풀어가면서 이렇게 좀 한 발 빼면서 중간에 이런 방향으로 좀 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 이게 예스버소의 구조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피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스피치를 한번 보실 텐데 요거는 카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떻게 좀 제안을 설명드리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야 할 설명 방식은 아까도 나온 것처럼 모호함을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쓰는 말이라서 이런 것들, 애매한 기준, 바이럴이 잘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도 근거가 없죠. 다들 이 느낌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비전문적인 느낌을 주죠. 분석적인 느낌을 주지 않는 것들. 저희 쪽에서 자주 쓰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아까 나온 것처럼 내부 논리에 국한된 얘기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나 논리가 없는 세련돼 보여서 이런 것들. 무조건 우리가 데이터나 수치를 다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논리의 바탕에는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했을 때 이런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지.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세련돼 보여서 이런 것들은 잘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고요. 뭐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 첫 번째, 이 카피나 컨셉의 목적은 이런 걸 목적으로 했습니다. 브랜드 톤을 유지하면서 주목을 끌 목적으로 일단 제작이 된 카피나 컨셉이고요. 이게 그런 목적에 왜 부합하고 왜 잘 작동을 하냐면요. 우리가 설정한 이 타겟이 직접적이고 캐주얼한 어조에 좀 반응을 하는데요. 이 표현이 이런 임팩트가 있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왜 이 카피인가 컨셉인가를 얘기 드리면 다양한 어떤 선택지를 우리가 고민했던 걸 제시한 후에 이런 것처럼 이런 비슷한 표현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짧고 직관적인 선택지라서 이걸로 제시를 드렸습니다. 하면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다른 것들을 또 제시를 하면 마지막에 선택지를 열어주는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고르는 형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아이디어가 또 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아까 얘기 드린 프레임을 짜주는 그런 스피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카피 같은 걸, 컨셉 같은 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두 번째, 구조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으면 구조대로 했는데도 왜 안 통하지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제가 끌리는 스피치라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말은 통했는데 왜 안 움직여? 알겠다고는 했으면서 왜 자꾸 생각해보겠대? 이런 거죠. 이걸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갑자기 좀 유치한 그림이 나왔죠. 제가 한번 간단한 퀴즈를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요. 사자, 바나나, 원숭이 세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들 연관이 있는 거 두 가지 한번 엮어볼까요? 어떻게 엮일까요? 사자, 원숭이, 바나나, 원숭이 두 가지 정도의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세 가지 퀴즈를 한번 쭉 이어서 풀어보고 제가 이걸 왜 냈는지 얘기 좀 드려볼게요. 두 번째, 넓은 들판에 풍선이 두둥실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얘가 떠오른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무슨 이유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놓쳤어요? 또요? 헬륨 가스가 차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넘어가는 건데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5명의 친구가 서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가장 큰 친구를 제가 철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철수가 선생님들 봤을 때는 행복해 보이세요? 고개로만 설명해 주셔도 좋아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그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철수가요. 이 철수도 행복해 보이세요? 끄덕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좀 끄덕임이 덜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왜 얘기를 드렸냐면 아마 우리 구성원 중에 혹시 철수 씨가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제가 최대한 요즘 없는 이름으로 선택하긴 했는데요.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뭐냐면요. 이게 이제 EBS에서 진행했었던 테스트입니다. 무슨 테스트였냐면요. 꽤 오래됐는데 한 방에는 동양인들을 몰아넣고요. 한 방에 이제 서양인들을 몰아넣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대답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더래요. 서양인들은 일단 어떻게 묶었을 것 같으세요? 먼저 대답이 나온 게 맞았는데요. 사자원숭이로 엮었어요.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동물, 과일, 동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동양인들은 어떻게 엮었을까요? 맞아요. 바나나 원숭이. 왜요? 하니까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서양인들은 개별적으로 보는 성향이 좀 있고 동양인들은 관계지어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 두 번째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보통 동양인들 대답, 제가 다른 회사를 가서 여쭤봐도요. 1위 대답 바람이 불어서입니다. 2위 대답이 아까 얘기하셨던 누가 놓쳤어요. 서양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 헬륨가스가 차 있어요 라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 구멍이 나서 위로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자,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그림에서는 바람도 그려져 있지 않고 아이도 그려져 있지 않잖아요. 근데 풍선이 움직인 이유는 누군가가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동양인들은. 그런데 서양인들은 그려져 있지 않으면 없는 거. 이 자체로 이 안에 있는 공기가 가볍거나 아니면 구멍이 나서 떠올랐거나 이렇게 설명을 하더랍니다. 동양인이 조금 더 관계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좀 더 직관적이죠. 제가 이렇게 뒤에 친구들 얼굴만 좀 다른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동양인 분들은 이렇게 여기도 행복해 보인다. 여기도 행복해 보일까라고 물어보면 처음보다 행복해 보인다라고 대답하는 확률이 확연히 줄었다고 합니다. 서양인들은 철수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철수의 기분은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분위기, 전체적인 사람들의 분위기는 달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여기서 뭘 우리가 좀 끄집어낼 수 있냐 얘기를 좀 드리면 동양인들이 관계 중심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은 특히나 좀 저는 더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 스피치의 구조도 두 개로 나눴냐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거 너무 완벽한데 왜 설득이 안 되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관계가 망가졌더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어떤 트러블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개입을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것들,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웬만하면 최대한 안 건드릴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들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자, 클라이언트가 비동의를 하거나 반박하는 말들을 할 때가 또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알겠는데 이거 이전에 진행한 케이스 있어요? 압박을 주는 거죠. 자신 있어?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 혹은 이게 효과 있다는 근거가 있나요?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자료를 요구하거나 아니 비슷한 거 경쟁사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다르게 차별화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차별성을 요구하거나 잘 들어서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수정해 주실 수 있어요? 생각해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요구들 이거 비동의나 반박에 가깝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럴 때 아까 초반에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당황하거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 피해야 될 것들 그 부분은 잘 몰라서 라든지 저희가 아직 그건 해본 적이 없어서 라든지 지금 판단은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든지 이게 왜 안 되냐면 저희가 아주 초반에부터 깔았던 기본적으로 불안함을 가진 존재거든요. 이들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잃어버리는 태도를 딱 보여주면요. 계속해서 이쪽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 파고들어야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아. 이런 애티튜드를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실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아는 척 해야 된다가 아니라 모르는 걸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타 캠페인에서 유사하게 구성한 사례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교 가능한 예시 정리해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라든지 제가 지금 바로 수치까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오늘 중으로, 언제 중으로 관련해서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서비스에서도 똑같거든요. 용어만 좀 다르죠. 안 돼요, 몰라요. 이런 것들이 왜 서비스 금기어에 들어가냐면 안 되는 걸 된다고 말하라가 아니라
안 되는 걸 모르는 걸 어떻게 말하느냐가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사나 클라이언트도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누르면 수치가 막 나오고 절대 이렇게 기대하지 않거든요. 모르면 그걸 어떻게 찾아서 나에게 줄 것인가, 어떤 애티튜드로 나를 안심시켜 줄 것인가를 원하기 때문에요. 몰라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건 제가 들어가서 얘기해보고 정리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로도 충분히 대체하실 수 있다는 거 얘기를 드리고요. 이런 방향을 틀 때 방향을 틀 거야 라는 느낌을 너무 주지 마시고 말의 온도만으로 좀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면 반박이죠. 방어 기제를 바로 불러일으키는 이런 말들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효율 방안에서는 괜찮은데요. 무슨 방안에서는 괜찮은데요. 저희가 생각한 건 이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두 번째, 그거 너무 올드한데, 진부한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쪽의 생각이 너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실 때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죠. 그게 안전하긴 한데요. 익숙하긴 한데요. 너무 익숙한 그림일 수 있어서 임팩트를 고려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너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니요, 저희 다른 점이 있는데요. 아니요, 앞에 바로 부정어가 나가면 어때요? 마음의 문을 바로 닫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부정어로 말을 시작했네? 그러면 그 다음 말은 잘 들리지가 않아요. 날 부정했어? 이 말에 부정할 거 또 생각해야지. 그동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 맞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 틀 안에서 한 번 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포인트 한번 짚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yes 버스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같은 얘기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이 사람의 방어 기제를 불러일으키는 말들을 선택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장을 좀 제안처럼 하는 법. 이거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바꾸실 필요 없어요. 이게 제일 잘 먹혀요. 이런 얘기를 하실 때에도 어떤 포장지를 선택하실 수 있냐. 지난주에 미팅에서 말씀해 주신 어떤 방향을 고려했을 때 이거 뭐예요? 네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있어서 그거 바탕으로 제안한 거니까 유심하게 한번 들어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중요 포인트들을 기반으로 지금 제안을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들이 좀 좋아하는 말들, 리스크가 가장 적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열린 말을 해주는 거. 이게 정답이라기보다는요, 대표님, 방향을 좀 잡기 위한 단계라서 한번 진행해 보시고 이런 열린 선택지들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선택권을 어느 정도 남겨놓은 거는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좀 줄여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드를 어떻게 좀 녹여낼 수 있느냐, 제안 안에 보면요, 탐색형 질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타겟층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이런 탐색형 질문은 뭐가 좋냐? 일단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내가 이 타겟층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물어봐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나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겠죠. 내 생각을 얘기할 때 부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포인트를 더 강조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들이 이 타겟층 기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프레임을 좀 짜줄 수도 있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건부 제안. 브랜드 이미지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면 이런 방향도 가능합니다. 이 얘기도요, 제안처럼 보이지만 어느 정도 생각의 틀을 짜주는 제안인 거죠. 브랜드 이미지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제안이고요. 세 번째는 안을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했는데, 두 가지 정도로 예를 들어서 준비를 했는데, A안은 이런 거에 충실한 내용이고요. B안은 반대로 이런 걸 좀 중점하셨을 때 선택하실 수 있는 안입니다.를 얘기하려고 할 때 이거는 일을 너무 늘리는 행위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예 그 비교 틀 안에 가둬버리는 이런 제안이라서 마치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에 뭔가 다른 안을 제시하거나 그걸 요구할 것 같다 할 때는 내가 다른 톤으로 두 개를 제시하면서 이 중에서 선택권을 넘겨주는 것 같은 이런 제시도 진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리드하는 거지만 제안처럼 보이는 어떤 설득법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동의 이음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통 동음 이의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자료 먼저 주시면 이렇게 요청하는 것보다 정리된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 공유해 주시면 더 맞춤형으로 좀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도요. 이제 서비스에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병원에서도 저희가 병원 교육을 가면 간호사분들이 예약 시간이 있을 경우에 한 5분 정도 전이다. 독촉 전화 하시잖아요. 지금 안 오시면, 늦게 오시면 대기하셔야 돼서 안내 전화 드렸습니다. 뭐 아니면 대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들리냐면 늦게 오면 내 할 일 늘어나니까 빨리 좀 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같은 말이라도 좀 어떻게 얘기를 드려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잘 오고 계신지 확인 전화 드렸다. 혹시 늦게 되시면 지금 사람이 붐벼서 대기하게 되실까 봐 최대한 빨리 와주시면 제가 바로 접수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겠다. 이따 뵙겠다. 이거랑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네가 기다릴까 봐 내가 안내 주는 거야랑 내 일 늘어나니까 빨리 와. 이런 느낌의 차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자료 주셔야 내가 일을 빨리 하는데 쉽게 하는데 왜 안 줘? 이게 아니라요. 주시면 제가 더 맞춰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인 거고요. 금요일까지 드릴게요. 이런 것들도 중간에 확인해 주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죠. 꼭 중간에 확인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열어주는 거. 그래서 그건 원래 이렇게 하기로 한 거라 뭐 방향이 틀어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감안하셔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톤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얘기는 해줍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보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수정해줘도 원안으로 가자고 할 거면서 왜 굳이 꼭 요청을 할까? 이거 꼭 해줘야 될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서비스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이게 보통 서비스화법이랑 다 연결이 돼 있어서요. 우리가 어디 뭐 편의점에만 가도 여기 건전지 없어요 했을 때 거기 없으면 없어요. 이러면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백룸 가서 찾아보는 느낌이라도 줘야 우리 마음이 좀 풀릴 텐데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결과를 이미 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수정의 적극성을 좀 보여주시는 거. 누가 담당인지 알려주셔야 이런 것들도요. 알려주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이런 말들도 개인적으로는 이래 보이긴 하는데요. 이런 것들보다는 논리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쭉 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의 소리를 좀 붙여주셔라 이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계속 마케팅만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잖아요. 현장을 잘 모르시니까 그러는 건데요. 이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쌓아온 많은 이 고객사나 클라이언트와 나눈 경험들을 좀 활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 성과에서 나온 표현이나 데이터 기반으로 실제로 이전에서 클릭률을 견인했던 문장이라서 브랜드 톤에 맞게 저희가 좀 정제를 해봤다, 재구성을 해봤다.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결국에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기에서 발전을 시켰다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같은 메시지라도 집중도가 낮아지더라. 이전에 해봤으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안 드린다. 이것도요. 실패한 경험도 제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제안을 드렸을 때 현장 고객분들이 혹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런 이유로 이걸 기피 하시더라. 이거는 현장을 내가 가서 제안을 드려봤어야만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기피하시는 부분을 피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경우. 그래서 나도 해봐서 알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추천을 드린다. 맞춤형으로. 이런 느낌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쭉 얘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면요. 첫 번째, 상대의 입장을 짚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이번에 이 브랜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를 먼저 짚어주시고 그래서 광고주가 이걸 이 시점에 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얼마나 고심했고 왜 제안했느냐가 아니라 왜 이걸 이 시점에 하셔야 되는지를 짚어내는 거. 그 다음에는 핵심 전략 얘기해 주실 때도 내가 누군가가 푹 찔러봤을 때도 이 전략이나 컨셉의 키워드, 중요 키워드가 뭐야? 한두 개로 바로 나올 수 있게 나도 정리가 돼 있어야겠죠.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고 시각화로 표현해 주시면 더 좋고요. 우리만큼 늘 전문가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최대한 이해가 쉽게. 마지막으로
그래서 핵심은 한마디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정리해 주시는 거. 세 번째, 근거는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저희 생각엔 그렇습니다. 내부 데이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귀사 브랜드에 이런 적용 가치가 있습니다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 수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보고밖에 안 되는 거죠. 수치 보고. 그래서 결국엔 그걸 기반으로 이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여서 제안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당장 이게 이제 실행이 될 경우에 바로 실행 가능한 방안, 간단해도 좋습니다. 요걸 제시를 드리면서 요거 좋아하는 중간에 피드백 해주시면 방향을 감안해서 조정해서 이렇게 수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구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장에서 일하실 때 누가 이걸 다 외우고 다니다가 이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 구조를 알고 얘기하는 것과 모르고 얘기하는 거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로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평소에 잘 가지고 다니는 그림 카드입니다. 제가 그림판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그림 엄청 못 그리거든요, 실제로도. 근데 이렇게 이 그림을 왜 가지고 다니냐면요. 제가 보통 강의를 가면 한 분을 앞으로 모셔서요. 그분에게만 이걸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 그림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요. 도형으로만 그려보자 였거든요. 동그라미나 세모, 직선, 곡선으로만 그려보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나와서 한 분이 이걸 보고요. 설명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듣고 그려요. 얼마나 똑같이 나올까를 한번 보는 건데요. 우리 생각에는 잘 나올 것 같잖아요. 정말 웃긴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실제로 좀 스캔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상위 10% 정도 이렇게 그리시거든요. 이렇게 그리시면 제가 오늘 정말 결과가 잘 나왔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한 10%라고 얘기 드렸죠. 나머지 90%는 어떨까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이 그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데 실제 그리신 그림이에요. 세 번째는요. 너무 무섭게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똑같은 걸 들으신 거 맞나? 네 번째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올까? 저도 신기하거든요. 세모나 동그라미처럼 다르게 말할래야 말할 수 없는 것도 이렇게 다르게 듣는데 우리가 1%의 감정만 섞이면 상대방이 얼마나 그걸 왜곡하기가 쉬울까 이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최대한 내가 어떻게 말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이 상대방 어떻게 들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진짜로 제가 좋아하는 글귀 하나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있어서는 당신에게 선택권이 없었을 수도 있다. 내가 여기 회사 들어오겠다고 열심히 해서 들어왔지만 가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도 할 수가 있죠. 저도 많이 해왔는데요. 그렇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을 할 때도 내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어떤 태도로 할 건지. 그래서 이왕 할 일이니까요. 그걸 앞으로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태도로 할 건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선택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도 좋고 같이 일하는 이 전우들한테도 좋은 건지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짧게 얘기 드린 이 내용 중에 하나라도 좀 떠올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집중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